천하의 학문을 베풀다 천하포문 수능국어 박상혁 강사입니다. 의문의 변동, 복습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의문 자체에서 의문의 정의,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이 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음절 구조, 중성만 있어도 되고 초성, 중성 있어도 되고 중성, 종성 있어도 되고 초성, 중성, 종성 다 있어도 되는 음절 구조. 그리고 의문에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다. 의문의 분류까지를 포괄한 보기구나.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1번 눈과 눈은 비분절 의문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소리의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건 비분절 의문이 맞고요. 다음 2번 우유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는 음절 두 개가 합쳐졌다는데 초성 자리에 이응이 써져 있다는 건 공집하기이기 때문에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구성된 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고요. 3번 곰의 중성인 오 대신 어를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오 대신 어를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다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역 오 미음을 차례대로 사용하면 곰이라는 음절을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차례대로 사용하면 5번 몸과 눈과 같은 단어를 살펴보면 초성과 종성에 동일한 의문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초성에도 미음, 미음, 종성에도 니은, 니은. 초성, 종성 모두 같은 거 쓰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에 따라 최소 대립상과 그로부터 추출된 의문을 바르게 제시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 그죠? 한 개 의문만 차이가 있어서 의미가 구분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2번을 보면 여기에서 가슴과 구슬은 여기에 아와 우가 다르고 미음과 리을이 다르므로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오와 위가 다른데 위도 단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모음 하나만 다른 것으로 보아서 오, 위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소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음모음,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있지만 여기는 모음, 자음모음. 초성에 자음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안 되는 겁니다. 구상과 구실은 아, 이, 이응, 리을 두 개가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이 되지 않고 구슬과 구실은 이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은 맞습니다만 이다만까지 하고 여기 구슬은 의와 이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우, 이가 아니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의로 바꿔줘야 돼요. 3번입니다. 3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역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가 자음군 단순한데 뒷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기역은 뒷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자, 그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뒷자음이 탈락인데요. 우리 일단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리을 뒤에 보신탕, 비읍, 시옷, 티읕과 그 다음에 존나 십박새끼 이은 지읒, 비읍 시옷, 기역 시옷 얘네들은 앞자음 발음이 원칙이고 그 다음 리을 뒤에 기역, 미음, 피읍은 뒷자음 발음이 원칙이에요. 앞자음 발음이 원칙이라는 건 뒷자음이 탈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넙의 경우에는 넙죽하다, 넙적하다, 넙둥글다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을 기역의 경우 뒤에 기역이 온다면 앞자음이 발음된다. 즉 뒷자음이 탈락된다. 원래는 뒷자음이 발음이 되어야 되지만 뒷자음이 탈락을 해요.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앞. 이 친구 뒤에 자음이 오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앞자음이 탈락하고 원래는 어떻게 앞자음이 발음되고 뒷자음이 탈락해야 되지만 예외 상황이 돼서 이 경우는 뒷자음이 발음되고 앞자음이 탈락해요. 그래서 밥 뒤에 자음이 왔어요. 그죠? 밥 뒤에 자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뒷자음이 발음되고 앞자음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워야 합니다. 그러면 다 리을 비읍인 거고. 그럼 리을 비읍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앞자음이 발음되니까 뒷자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도 2, 3, 4 내부에서 보자. 앞자음이 탈락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원래 리을 기역은
뒷자음이 발음되고 앞자음이 탈락되는 건데 그 뒤에 기역이 있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읽고가 됩니다. 즉 앞자음이 발음되니까 앞자음이 탈락하지 않는 것이죠. 얘는 그렇죠. 앞자음이 탈락하고 읽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넙죽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자음이 탈락하고 뒷자음이 발음되는 거니까 맞고요. 3번과 4번 중에 하나만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연음이 되는 걸 한번 찾아달라는 건데 앞에가 어떻게 그죠? 자음 두 개로 겹받침인데 뒤랑 얘가 바로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소리 되기까지 일어나지만 연음 과정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겹자음이 있고 연음이 되려면 뒤가 모음으로 시작했는데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틀리게 되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보기에 기역 미음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학생을 대화에서 모두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학습활동은 현대국어의 자음체계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에 밑줄 친 부분의 음운 변동적 특징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뭘 봐달라는 거냐? 이 자음모호표는 알고 있고 기니, 디리, 미에서 이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잠깐 화면만 봐주세요. 얘는 유음하고요. 그 다음 얘는 구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비음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티귿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네요. 그 다음 여기 협력, 여기가 좀 문제인데 일단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는 더블 체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야 돼요. 이게 뭐냐? 이음화랑 유음화는 뭐만 바뀐다? 구음, 치만 바뀌어요. 잠깐만요. 구음, 방법만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만 바뀌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는 봄, 오 바뀌어. 됐어? 자, 그럼 얘는 유음하잖아요. 좋은 방법만 바뀌어. 구개음하잖아요. 좋음이치, 좋은 방법 다 바뀌어. 비음하니까 좋은 방법만 바뀌어. 음절 끝소리 규칙인데 티읕이 디귿이 됐어요. 그러면 요 케이스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어떻게 봐야 돼? 그렇죠. 거센 소리가 예사 소리가 된 거니까 좋은 방법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은 리을의 비음화. 리을이 비음이 됐어요. 결국 비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음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뭐냐면 좋은 방법만 바뀌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한번 가시죠. 학생의 이 칼라를 살펴보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변하고 있어. 아니요. 유음화는 좋은 방법만 변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와 모두를 삭제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학생 B, 부지는 같은 좋은 위치 내에서 좋은 방법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모두 변합니다. 디귿의 국물은 같은 좋은 위치 안에서 좋은 방법만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을 겪고 있어. 자, 디귿의 국물은 같은 좋은 위치. 이건 왜 그렇죠? 네, 좋은 방법만 변하는 비음하니까요. 자, 리을의 겉옷에서는 좋은 위치만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과 좋은 방법만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 각각 드러나고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티읕이 디귿으로 변하는 음운 현상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뭐다? 좋은 위치만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
없고요. 좋은 방법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의문 변동 자체가 없어서 이미 틀렸어요. 협력을 살펴보면 같은 좋은 위치 내에서 좋은 방법만 변한다. 이음아, 비음아 2번이니까 좋은 방법만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보기 1의 A, B를 모두 포함하는 문장만을 보기 2에서 고른다 라고 했어요. A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간 끝에 아가 아로 시작한 어미랑 결합할 때 동일한 모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한다 해서 A를 그냥 동음 탈락으로만 봤을 수 있는데 A는 동음 탈락이면서 동음 탈락 중 여기에서는 어와 아가 다 제시되는 게 아니라 아탈락만 제시됐다는 걸 놓쳐서 다 답이 되는 것 같이 느낀 친구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에 적용하는 건 2단계인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축소하거나 혹은 다른 조건과 붙여서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 읽을 수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 B가 의탈락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간어미 분석은 너무 지겹을 정도로 했으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해봐요. 자, 일단 이건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죠? 용언을 찾아야겠죠. 사서랑 담갔다가 있습니다. 그럼 물이 차다에서 뒤에 아서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떨어져 나갔어요? 아가 떨어져 나간 탈락이고요. 잠갔다, 잠그, 아가 되는 거고 뭐가 탈락하는 겁니까? 으가 탈락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탈락, 으탈락이 있으니까 기억은 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언을 보겠습니다. 글을 다 썼으니 하나. 그 다음 이제 가서를 하거라 셋. 이거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썼으니 같은 경우에는 쓰다에서 온 거죠. 쓰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이 어미입니다. 그리고 어간에 있는 누구? 의가 떨어져 나간 것이므로 의탈락이 있습니다. 아서 같은 경우는 가다에 아서가 붙습니다. 선생님, 그냥 서가 붙으면 안 되나요? 어서 아서가 어미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죠? 아가 떨어져 나가서 동음 탈락 중 아탈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맞는 것이고요. 선생님, 자거라는 뭔가요? 요게 좀 많은 변형인데 바다에 어라가 붙으면 갑자기 이 어라가 거라가 돼요. 오다에 가자리에 아라가 붙잖아요. 그러면 오너라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 너라 불규칙, 거라 불규칙이라고 하기에 딱 얘네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불규칙 현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예외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형국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김치를 담가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 여기 찌는 동음 탈락이 아니겠지만 말고 담가라 이렇게 그러면 서다에 서다에 어가 붙었는데 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동음 탈락은 맞지만 아탈락이 아닙니다. 이따는 이 플러스 지일 거고 말고는 말 플러스 고일 거기 때문에 뭐 동음 탈락이나 의탈락이 일어날 환경이 아니고 김치를 담가라 라고 했을 때 김치를 담그다가 기본 그 뒤에 아라가 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의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의탈락은 있어요. 동음 탈락 중 아탈락이 없어서 딕슨 탈락이에요. 자, 리을 돈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에는 강을 건넜지 라고 했을 때 지
여기에서 모으고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모으다 모으고기 때문에 의가 탈락한 흔적을 볼 수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강을 건넜지에서 어가 탈락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음 탈락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것도 아 탈락이 아닌 어 탈락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을에는 아에 해당하는 예시가 아예 없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로 밝혔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니은 첨가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을 구분해달라는 좀 통찰인데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그거 기억나요? 네. 어떤 거냐면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나오는 것이 그죠? 합성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는 일부 파생어라는 조건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파생어는 아니고 파생어라는 조건이요. 그 다음 합성어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일 것이고 그러면 어근이 2개 이상일 건데 그 중에 하나만큼은 반드시 고유어 어근을 포함해달라는 요거까지는 잘 됩니다. 자, 요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변해보면서 가세요. 아, 들은 적 있어. 이 지랄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 네가 말로 입으로 뱉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말에 첫소리 소리다. 자,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 플러스 불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더라? 촛불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뭘로 설명이 안 돼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로 설명이 안 되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나중에는 이게 촛불로 적고 그죠? 그 초와 불 사이에 시옷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라고 가르치긴 해요. 사실 이 잘 보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은 된소리대기 현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된소리대기 현상에 위배되지 않아요. 된소리대기 현상은 앞에 파열음 종성으로 끝난 뒤에 예사소리 기디비시즈가 시작이 되면 된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얘는 된소리대기랑 동일한데 얘는 된소리대기로 뭐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 음운 변동 현상 있잖아. 내가 처음에 가르쳤던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 적용 순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형식 형태소 있는지 봐야 돼서 연음 체크하고 구개음화 체크해라. 그다음 자음 축약되는지도 체크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종성 체크해라. 그래서 종성 체크할 때 내가 처음부터 뭐보다 음절 끝소리 규칙을 평파열음화 되는지 보고 아니면 다음 군단수나 되는지 보고 요까지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종성 가느다란 물방울이 된 상태의 그 뒤를 봤을 때 그죠? 가느다란 물방울에 위배되지 않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위배되지 않는 상태 뒤를 봤을 때 모음이 야여여 유로 시작하면 이은 첨가를 고려해 보고 그 다음에 종성 뒤에 이음이 나오면 이음화 고려해보고 리을의 비음화 고려해보고 유음화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가 나오면 혹시 된소리대기 현상 아니야 고려해보고 그 다음 자음 축약되는지도 고려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미 표기에 반영된 현상이나 이런 거 있는지 따져봐라. 이렇게 내가 순서를 잡아줬잖아. 기억나? 그렇게 내가 수업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이소리 현상이란 말이야. 사이소리 현상. 소리. 그러니까 얘는 이 된소리대기 현상처럼 앞에가 파열음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된소리가 날 이유가 없어. 사이소리 현상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이소리 현상에 뒷말이건 앞말이건 상관없는데 미안해. 앞말에 특정 부분인데 어찌됐건 그 사이에 이은 소리가 첨가가 된다. 이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보자. 이랑 옴이 합쳐졌어.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소리를 냈더니 뭐가? 니은이 첨가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니은 첨가 현상이라는 것은 뒷말이 이하여요 유로 시작해서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인데 얘는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됐다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면 니은 첨가 현상하고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니은 첨가 현상은 뒷말이 이하여요 유로 나와서 그런 거야.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앞말에 이제 뭐가 첨가돼? 니은 첨가가 된다. 됐어? 그러면 앞말과 뒷말에 앞말과 뒷말 모두의 첨가니까 니은 니은 첨가라고 할게. 요거는 선생님 왜 배워요 하면은 요거는 그냥 순수 사이소리 현상이고 얘랑 뭐 구분돼야 될 건 없는데 알겠지? 나무 플러스 입이고 그랬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더라? 나문. 그래서 요렇게 나는 애들은 사이에 뭘 적어주더라? 시옷을 적어서 표기를 하더라. 이게 사이시옷 표기고 사이소리 현상을 배울 때 사이소리 현상 1번과 2번은 사실상 된소리 대기 현상과 그죠? 구분 경계를 짓기 위해서 그 다음 니은 첨가 현상과 구분 경계를 짓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기억. 니은 첨가 현상은 첨가된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나 유음화가 함께 일어난다는데 여기서 이게 니은 첨가 현상이니까 뒷말에 초성의 니은이 첨가됐을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난다면 앞말에 있는 친구가 비음이나 유음이어서 영향을 받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순행 현상이 일어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된다고? 기억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야 한다. 맞지? 그 다음은 사이소리로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니은에서 이건 뭐다? 사이소리 현상 니은이야. 그럼 사이소리 현상 니은이라고 하는 건 이 니은이 어디에 첨가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앞말에 종성에 시옷이 들어갈 자리에 첨가가 됐었나 보다. 그 다음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로서의 니은 첨가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 이게 바로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 중 니은. 요렇게 생각을 한 채로 시작이 돼야 돼. 됐어?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기억만 보겠습니다. 맨입은 니은만 첨가됐고 그 다음에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X입니다. 담요 역시 니은만 첨가가 됐고 그 다음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릴의 경우는 니은이 첨가된 후에 그 다음에 기억을 이응으로 바꾸는 비음화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혼니블에 니은이 첨가된 후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 거고요. 혼립도 치읕이 디귿으로 바뀌고 뒤에 니은이 첨가가 됐습니다. 뒤에 첨가된 니은이 앞에 있는 것을 비음으로 바꿨으니까 3, 4, 5 중에 하나겠다. 그 다음 사이소리 현상 중에 니은 첨가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 사이소리가 일단 있는지 먼저 보고 그 자리가 니은이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사이시옷 자체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이 첨가가 되느냐? 그러면 사이시옷이 있는 자리에 니은이 첨가가 되느냐? 그렇네요. 자, 여기 사이시옷이 있는 자리가 아니죠. 사이소리 현상이 그러면 아니구나.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이시옷이 적혀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구나? 오케이. 3번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제가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봤을 때 얘네들이 접사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도지는요, 처음에 연음이 됩니다. 해도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게 뭐였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 형태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 됩니다. 그 다음, 겨울치. 또 처음에 연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다음 어떻게 돼? 치가 돼. 됐죠?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일단은 뭐가 일어나냐면 자음 축약이 일어나. 티. 그죠? 그 다음에 자음 축약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끝인사 한번 가겠습니다. 끝. 다음 사죠. 그 다음에 이제 연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그렇다면 1번부터 좀 살펴보면 활동 결과 중 A부터 C는 모두 기역이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뭡니까 하면 그렇죠.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C는 A,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뭘 먼저 겪습니까? 자음 축약을 먼저 겪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역,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둘 다 모여서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만으로 일어나서 그런 거고, 그죠? 티읕 받침 뒤에 이 모음 2로 시작하는 말이 실질 형태소라서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뒤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그 다음 리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음운 변동은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답이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답은 4번.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죠? 네, 실질 음절 끝소리 규칙 4번이 답입니다. 8번.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분석해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얘기고 음운 변동에 따라 음운의 개수는 변하기도 한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교체는 안 변하고요. 탈락과 축약은 하나 주는 거고 첨가는 하나 첨가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샅샅이부터 시작을 하면 샅샅이의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디귿이 되고 뒤에가 뭐가 돼서 시옷이니까 예사소리라서 된 소리 대기 일어난 거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체입니다. 티 저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서 구개음화. 그러면 셋 다 교체네요. 탈락이 없어요. 오케이. 탈락이 없으니까 음운의 개수는 변함 없음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마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디귿으로 바꾸고 히읗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읒하고 히읗이 그냥 만나는 자음 축약 현상으로 봐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교체 현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축약 현상이니까 줄어드는 거 맞는데 교체가 없으므로 X입니다. 자, 따뜻한 보겠습니다. 시옷이 디귿이 됩니다. 디귿 뒤에 히읗이 합쳐져요. 그래서 따뜻한. 네. 그러면 교체 축약. 그러면 뭐랑 뭐라고? 교체 축약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축약이니까 줄어드는 건 맞겠네요. 자, 그 다음 솔립차.
여기에서 립이 나올 수 있어요. 리을 첨가 같은 건 세상에 없다 그랬죠? 니은이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유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첨가, 교체, 피읍이 비읍되는 건 교체. 그러면 첨가와 교체가 있으니까 맞고요. 자, 그럼 첨가가 있으니까 늘어나야겠죠. 급박한, 자, 비읍이 쌍비읍이 됩니다. 기역하고 히읗은 키읔이 돼요. 즉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죠. 자, 그러면 첨가는 없고 교체와 축약이네요. 그러면 축약은 변함이 없는 거냐? 아니다. 줄어드는 거다로 봐야겠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9번에 보기 기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반모음으로 바뀐다. 반모음 교체 현상인데 반모음 교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경우냐라고 하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앞에 있는 친구가 반모음 제2로 교체가 된다. 반모음 제2로 교체가 되려면 반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게 반모음 교체니까 반모음 2가 반모음 2로 교체가 되어서 뒤에 있는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되는 현상을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쏘여서인데요. 쏘여서 같은 경우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잠그의 아가 돼서 잠가가 된 것은 의가 아가 된 게 아니고 단순히 변동이 된 게 아니고 의가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의 플러스 아가 된 거다. 이건 맞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의탈락 현상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기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쏘이어서 여기에서 이게 쏘여서로 발음됐어요. 이중모음 여가 됐으니까 앞에가 반모음으로 바뀌었구나. 이 어였는데 변동 후에 여가 됐다. 맞다. 이건 반모음 이 교체 현상이 맞다. 자, 배워라 이거는 우가 워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중모음 된 거 맞는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건 반모음 교체는 맞습니다만 반모음 우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건 맞는데 이 교체된 대상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반모음 우입니다. 방금 기억이 요구했었던 것은 반모음 이가 교체되는 현상을 원했기 때문에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같은 경우는 동음 탈락이고 그 동음 탈락 중에서도 탈락. 그 다음 견디어에서 견뎌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견디여가 됐어요. 그러면 탈락한 거 없고요.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첨가 현상. 여기에서 이 어가 여가 되려면 그저 반모음 이가 첨가되니까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협력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협력의 경우는 도울협자에 힐역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어이고요. 한자어인데 뒤에 뭘로 시작해요? 리을로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짓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그렇죠? 여기에서 리을이 비음화가 됩니다. 협력 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니은에 의해서 비음화가 일어나요. 이 최종 발음입니다. 그러면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읍고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비읍으로 바뀌어요. 열끝소리의 규칙으로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읍에 의해서 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된소리 되기로 바뀝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리을 피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패는 뒷자음이 발음되기 때문에 뒷자음이 발음된다는 건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읍고가 됩니다. 좀 어렵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음절 끝소리 바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자음군 단수가 일어나지 않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그 다음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먼저고 된소리 대기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 자음군 단수 걸 기억해달라. 이 문제의 핵심적인 개념.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면 첫여름인데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그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첫 여름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뒷말이 이하 여요 유로 시작을 하고요. 자, 앞에 있는 친구는 시옷이 디귿이 돼야 되니까 첫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가 되고 나서 여름.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첫여름. 자, 그래서 여기는 리을의 비음화, 비음화. 그 다음 여기는 비읍. 그죠? 여기서 리을 비읍이 되고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다음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 그 다음 그죠? 음절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니은. 됐습니까? (1번) 기역에서는 음절 끝에 자음이 그 다음 음절의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 뭐죠? 그렇죠. 비음하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첨가된 자음이 앞음절의 끝자리랑 동일하게 자음 첨가 자체가 없고요. 디귿에서는 최종적으로 음절 끝에 자음이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절 끝이 이 디귿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가 틀렸습니다. 기역과 니은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후에 이전에 비해서 전체 음운 개수가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기역 같은 경우는 교체만 2번 해서 변화하지 않고요. 니은은 역시 교체만 2번입니다. 첨가가 한 번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변화를 합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탈락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니은은 변화합니다. 그 다음 5번 기역과 디귿에서는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난다. 2번, 3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에서는 한 번만 일어나지 않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한 번, 3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3번 일어나는군. 니은에선 3번 일어나는 게 맞는데 기역과 니은은 2번도 아니고 기역 2번, 니은 3번, 그 다음 디귿 3번입니다. 를 좀 고쳐야겠네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세트는 2023학년도 3월 문항번호 23번부터 27번까지의 가나 지문인데요. 자, 가나 지문 같은 경우에 가는 그죠? 고공답주인가로 누가 썼다고요? 이원익이란 당시에 누구? 영의정이 그죠? 임금의 그죠? 허전의 고공가에 대해서 인정한다. 신하들이 일 안 하는 것도 맞는데 그랬을 때 신하들 기강이 개판이다. 그러니까 임금 탓도 있다. 임금 제발 그죠? 그들에게 상벌을 밝혀서 그 종들을 휘어잡고 어른종을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끝내는 글이었습니다.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돌탑과 잔돌로서 문태준 작가라는 사람은 원래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보다 작고 자극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작가여서 큰 돌탑에 잔돌이 없다면 돌탑은 수평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잔돌의 가치를 좀 다시 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할까요? 1번 고공답주인가에서 우리 댁 살림은 예전부터 전민이 적어 가난한 편이다? 아니에요. 과거부터 일국에 전민이 많다는 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예전부터 전민이 적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전민이 많았으나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가난한 것이다. 네, 예전부터 전민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꽤 전민이 많고 부유했었다. 2번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는 등 종들의 버릇이 이상해졌다. 기강이 해이해졌다. 같은 표현이니까 기억해달라고 했고요. 3번 화자는 남의 잘못은 알아도 자신의 잘못은 모르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맞습니다. 4번 화자는 집안일을 고치기 위해 가장 먼저 상벌을 밝히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집안일을 고치기 위해서 상벌을 밝히는 것들이 우선이다라고 했을 때 먼저 종들을 휘어잡고 그 다음에 상벌을 밝혀야 된다. 요게 그죠? 그래서 어른종을 믿어달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얘기로 가장 먼저란 표현을 써봤습니다. 5번 상벌을 밝히기 위해서는 화자는 어른종을 믿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이 어른종은 아마도 영의정일 것이고 이원익 자기를 믿어달라는 언어처럼 느껴졌다. 6번 김정한 소설가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글에 있는 내용이니까 네. 7번 김정한의 문장에 따르면 조국이라는 것은 산과 들, 인간이 사는 풍경을 통해 점점 가슴에 느껴지는 거다. 맞습니다. 글쓴이는 몽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과 조각돌처럼 둥글둥글하다. 몽돌과 조각돌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9번 글쓴이 마당이 있는 집이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두 모아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여기가 주제인데 돌탑을 쌓을 때 아래에는 작은 돌이 필요하고 위로 쌓을수록 큰 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래에는 큰 돌이 위에는 작은 돌이 필요하고 그들의 수평을 맞춰주는 건 누구다? 잔돌이다. 잔돌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두 개 위치를 바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돌탑의 수평을 맞추고 기우뚱하는 층을 바로잡는 데에는 잔돌을 괴는 일이 필수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잔돌의 가치를 알아달라 라고 얘기했었고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잔돌 같은 사람은 의견 대립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개입을 하는 존재다. 맞습니다. 봄산의 수많은 꽃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주장하며 아름다움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2번 봄산의 아름다움은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잔돌이라는 것은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를 기억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향적 시각을 배제하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 지문은 기억나죠? 일단 분트와 분트가 아닌 사람들. 분트는 무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의식만으로 정신을 보려 했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해당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 누구? 프로이트. 해당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 누구? 그렇죠. 융이죠. 해당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본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하면 프로이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아, 초자와 원초아가 있고 의식은 자아와 초자아가 같이 있는데 자아와 원초아가 아니요. 초자아와 원초아가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 거죠. 원초아는 갈등의 창고이자 과거의 상처의 창고이고 그다음에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 초자아는 우리의 도덕적, 원칙적, 윤리적 생각인데 이들이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자아가 그들 사이에서 잘 중재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원초와 초자의 대립이 격심해지고 어느 한쪽이 힘이 세지고 하면서 정신질환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질환을 만드는 원인이고, 그 성인들의 정신질환 다 어렸을 적에 원초와 초자의 대립관계가 잘 중재되지 않아서 생겼다라고 얘기한 게 가지문이고요.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층위를 통해서 겉겹에 있는 자아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속겹에 개인 무의식, 그다음 집단 무의식, 그다음 그 집단 무의식의 자아가 성찰을 거듭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른다는 거, 그것을 얘기했었던 지문이고요. 1번입니다. 분트는 정신세계가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의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요.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죠. 이 무의식 자체를 부정적인 요소로 봤기 때문에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한번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심연에는 원초화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심연에는 원초화가 있고요. 4번 자아와 초자는 의식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의식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그죠? 초자와 자아는 의식 영역에도 존재하고요. 원초화는 의식 영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5번 원초화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 정신 요소이다. 맞습니다. 그다음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화의 욕구를 억제하며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정신 요소이다. 맞습니다. 7번 자아가 원초화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한 불안감이 성인이 됐을 땐 정신질환이 됩니다. 8번 원초화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아니요, 그건 초자아가 강할 때 그렇습니다. 19번 방어기제 중 승화는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했는데, 방어기제 중 승화가 아니라 억압이 그런 거고요. 10번 어떤 방어기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이 계속 억압을 하면 성격이 억누르는 성격이 될 거고, 예술로서 승화를 하면 그죠? 바깥으로 표현하는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1번 프로이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을 때, 성인의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의식의 상처를 끌어내야 된다.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융은 무의식을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거고,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과 구별되는 점이죠. 융에 따르면 정신세계의 맨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융의 이론에서 자아는 의식에 존재하며 의식을 지배하고 무의식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아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림자는 개인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며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형은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으로 집단 무의식에 존재한다. 그대로 설명이 있고요.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인 자기가 존재합니다. 18번 개별화는 자아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고유한 존재가 된다. 맞습니다. 자아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한다. 그저 끝없는 의식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한다. 같은 말로 보라고 했었죠. 19번 자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자아, 그림자, 원형들이 대립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대립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는 것은 프로이트 방식이고, 융의 생각은 대립이 사라지고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X입니다. 20번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의 창고로만 정의된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그렇고요. 융의 무의식은 뭐라고 본다? 그렇죠. 창조의 에너지 셈으로 봅니다. 긍정적 요소로 보는 거예요. 다음 집. 자, 금방울전 기억하라고 했죠? 고귀한 혈통입니다. 둘 다 용왕의 딸이고요. 그쵸? 한쪽은 남해 용왕의 아들, 한쪽은 동해 용왕의 딸.
그다음 두 번째 적강화소입니다. 그럼에도 천상계가 아닌 지상계로 떨어진 사람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자는 처음에 뭘로 태어난다? 방울로 태어납니다. 이게 알과 비슷해서 난생화소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주몽신화랑 비슷한 점이 있다까지도 문제를 낼진 모르겠습니다만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래서 비범한 탄생도 있고, 그죠? 신이한 탄생도 있고요. 그래서 영웅화소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금방울이 해룡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해룡이 그죠? 매우 기이한 인생을 살고 배고프고 힘든 인생을 사는 기아화소가 있다. 네 가지를 기억해주면 웬만하면 이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날 거다 얘기했었죠? 바로 문제 풉시다. 1번입니다. 해룡과 금방울은 전생에 남의 용왕의 아들이었고 금방울은 동의 용왕의 딸이었다. 이게 일단 주어부터가 이상이네요. 해룡은이겠죠? 그죠? 그리고 해룡과 금방울이 서로 그죠? 러브라인인데 둘 다 아들이면 이건 너무 위험한 작품이 되겠죠. 그죠? 그죠? 해룡은 전생에 남의 용왕의 아들이었고 금방울은 동의 용왕의 딸이었던 것이 맞고 이거 스위치 잘못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룡과 금방울. 그래서 과 금방울 지워야겠고요. 변씨는 추운 겨울밤에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키고 소룡과는 따뜻한 방에서 잤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방에서 잤다가 사실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렇지만 해룡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따뜻한 방으로 보았을 때 O라고 보겠고요. 쌤 그렇다 해도 따뜻하진 않아서 전 X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맞다고 해주십시오. (3번) 해룡의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진 것은 침상 위의 금방울 때문이다. 맞습니다. 금방울의 조력화소고요. 해룡이 잠든 사이에 밤에 못다 찌운 방아가 다 찧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금방울의 조력화소입니다. (5번) 금방울은 해룡이 잡으려 하자 달아나며 요리조리 굴려 잡히지 않았다. (6번) 변씨는 해룡이 자는 사랑채 위에만 눈이 없고 더운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해룡을 기특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자는 곳에서만 눈이 없고 이게 더운 기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놀랍게 여기고 해룡의 거동을 이제부터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7번) 해룡이 빗자루를 잡고 눈을 쓰려고 하자 갑자기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나 눈을 다 쓸어버린 장면. 역시 조력화수고요. 변씨는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일 계교를 세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었습니까?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분명 해룡이 요술, 요사한 술책을 부려서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넣어놨어요. 다음 9번 구호동은 호랑이에 의한 병환. 그래서 호랑이가 침범해 사람 물어뜯고 이런 것이 호환입니다.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하여 수십 년간 묵혀둔 논밭이다. 맞습니다. 해룡은 구호동에서 칙범과 큰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으나 금방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너무 귀엽죠. 금방울 포켓몬 같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 중 놓치는 건 없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 제가 삼성고 시험에 관한 짤막한 브리핑 한 영상이 있습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내용 영상 봐주시면서 수업 마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